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계가 지금 자국영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현재 모든 영화들이 다 독재정권 비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독재정권 저도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였어요. 개발 독재였어. 뭐 어쩔래요. 가난한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개발 독재 반드시 있어야겠지. 근데 그걸 독재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경제 발전과 공족에 대해서는 다 매몰시켜버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킹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과거 독재 정권이 얼마나 더러웠느냐, 나쁜 놈은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경제 발전을 이뤘던 세대들의 모든 공적을 다 갈아엎어서 부정적인 걸로 비추는 영화를 만들고, 공조. 이 공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영화 배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요 사람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남한 형사로 나오죠. 요 밑에 얼굴 좀 가려졌는데 이 사람 배우 이름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남북 영화가 나올 때 남한 사람은 멍청하고 못생긴 사람 배우를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인격 모독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미지가 그런 사람. 북한 공작원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군사훈련도 잘 된 사람으로 나와요.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런 영화가 은연중에 퍼져 있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또 1987 이거 뭐예요? 마찬가지지. 이런 영화. 그 다음에 공작 마찬가지죠. 또 화려한 휴가 광주 사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남한산성 뭐예요? 친중하시오. 중국에게 4대 하시오. 그렇죠? 또 군함도 반일하시오. 이런 영화만 만들어. 이런 영화. 물론 그 뒤엔 또 중국 자본이 있죠. 돈을 대줘서 만들게 하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화 만들면서 우리나라 영화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버렸죠. 여러분 요즘 영화 봅니까? 저도 영화 안 보는 것 같아요. 저 요즘 한국 영화 안 봐요. 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제가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영화 안 봅니다. 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맨날 만드는 영화마다 다 프로파간다야. 눈에 띄게. 이거 외에도 제가 최근에 하나 본 거 있어요. 신과 함께 2. 그것도 중국적이야. 친중적. 그러니 이제는 아예 정내미가 떨어져서 보지 않게 되더라고. 죄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문화 프로파간다를 하는데 한국 영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판비비 얘기할 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계 사업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친중국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를 한국 영화 배우들을 광대로 써서 지금 하고 있다. 네. K-팝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 속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었잖아요. 이승만 나쁜 새끼. 이승만이 남북을 분단시켰어. 이승만 친미주의자야.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미제국주의 하수인.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야. 박정희 대통령 빨갱이였어.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였어.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부정하는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영화를 통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영화 보고 액션씬 멋있게 막 해가지고 확 터트리면은 우와 하고 박수치면서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최근에 있었던 영화죠. 인랑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 영화. 그 인랑은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진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진로? 소주 이름 같은데 하여튼 인랑. 이 인랑이 있는데 이 인랑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니 반일을 한다는 놈들이 왜 일본 애니메이션을 갖고 와서 영화화해? 그러면서 그 영화 인랑 시작할 때에도 그 첫 부분에 나오죠. 굉장히 좌파적 프로파간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논쟁에서 재야사학자들이 근대사에서 친일파로 상대방을 몰아가면서 역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애들에게까지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역사 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역사 패권 전쟁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영화계 얘기한 것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침투, 문화 침투를 하는데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함도 영화 찍으면서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크게 일으키죠. 옆에 보면 짱꼴라 중국 여자 있죠? 이 소녀상 중국 자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위안부 뒤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으로 해서 반일 정책. 그러면서 뭐 도쿄에다가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야 된다. 시카고에 세워야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야 된다. LA에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소녀상 세우는 짓을 하고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는 거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소위 민주 시민단체들이 중국하고 결탁해서 반미, 반일 정책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만들고 소녀상. 소녀상을 비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저 친일파 김정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위안부 할머니의 슬픔을 외면한 친일파 김정민. 이런 식으로 왜곡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 그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다가도 후원금 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있을 때.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위안부 할머니한테 그거예요. 할머니들 위안부로 있었을 때 그 위안부로 있던 그 상황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광복군 몇 명이 있었어요. 광복군. 한 350 몇 명? 한 356명 있었다고 하나? 네? 그 숫자를 가지고서 연합국으로 들어가서 뭐 조선에 뭐 탈환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응? 위안부를 해방시킨 사람은 미군입니다. 미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을 까부수고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독립 못했어요. 광복군이 몇 명이야? 1000명도 안 되는 숫자였어. 그 숫자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독립을 합니까? 일본 관동군을 어떻게 싸워요? 어? 숫자도 부족하고 군자금도 부족하고 민심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광복군을. 어? 안타깝게도. 자, 그렇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해방시켜준 건 미군인데 왜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성주에 가갖고 사드 기지 반대를 왜 외칩니까? 자신을 도와준 미군을 왜 욕하죠? 일본은 욕하는 거 이해 안 되니까. 하지만 미군 욕하는 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예요. 왜? 그 뒤에 위안부 할머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의 정치적 성향이 뭐예요? 좌파. 좌파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근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일만 하느냐? 반미까지 같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를 끌어들여서 반일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반미까지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위안부 할머니를 해방시킨 건 광복군이 아니라 미군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비난하는 일에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조종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중국. 이 짓을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군함도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강제징용자의 동상도 세운다고 난리를 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동상 세우는데 환장했어요. 이거 동상 세우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북한, 중국,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 맨날 이렇게 하고서 동상.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기념관에 동상 있다고 아주 난리를 쳤죠, 좌파 애들. 김대중 동상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어? 지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박정희 동상 하나 있으면 우상숭배라고 난리를 쳐. 미쳐버리죠, 진짜. 이거 뭡니까? 의정부에 있는 안중근 의사 동상. 이거 누구 거예요? 중국 시진핑이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에? 이렇게 우리나라 좌파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결국 민족주의가 아니라 4대적 민족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4대적 민족주의. 4대적 민족주의를 지금의 제 언어로 바꾼다면 뭐예요? 친중, 친북 행위. 4대 친중, 민족주의, 친북주의란 말이에요. 이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중국이 왜 저런 안중근 의사 동상을 한국에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역사 공정이에요. 여러분, 중국 애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는 줄 아세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중국에 가서, 중국에 망명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일 투쟁했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항일투쟁을 강하게 하니까 장개석이가 우리나라에다 상해 임시정부도 지어주고 자금 지원까지 해준 겁니다. 왜? 중국인들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들로는 중과부족이니까. 한국인만 강력하게 항일투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했었던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조선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한일 합방으로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망명했던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국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이란 국적은 없어요. 왜? 망한 나라니까. 일본 제국이거나 중화민국, 즉 중국이에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항일 투쟁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그래서 중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 애들이. 항일 독립투쟁에 중국인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왜? 야, 족보 털어봐 이러는 거예요. 안중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인이지. 김구, 중국인.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 다 중국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국적이 없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야, 우리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항일 투쟁할 때도 우리 중국의 애국 열사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 대표적인 사람, 이봉창, 안중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항일 투쟁 때, 우리 중국의 애국 투자자들이 나가서 항일 투쟁도 해줬고, 6.25 전쟁을 중국 애들이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른다 했죠?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 야, 냉전 시대 때에도 우리 중국이 조선을 위해서 싸웠다 해요. 우린 그러한 고마운 나라야. 이러한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근데 우리나라의 제야와 강단 역사학자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야사학자들이 친중하는 행위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강단사학자들도 친중행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좌파 우파 속에는 전부 다 친중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속에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얘는 좌파들이니까 당연히 친중파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파라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에도 다 친중파들이 존재한다. 역사학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까지도 이렇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계, 재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자주적인 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왜? 중국 돈 받아먹은 놈들이 부지기스를 있고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비판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니까.